안녕하세요, 블로거 라스타도입니다. 저는 오늘 코나 하이브리드와 코나 1.6 가솔린 차량 두 대를 가지고 코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지금 하남 만남의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경부선을 타고요, 용인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로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이 코나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얼마나 연비적으로 뛰어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영동고속도로로 빠져 용인 양지로 갈 예정입니다. 약 한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일단 주행거리는 약 40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누적 정보는 여기서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기화를 길게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두 차량 모두 다 연비 주행을 할 거거든요.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전에 너무 정신없어서 인트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출발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1.6 가솔린 터보 4륜구동 모델과 그리고 1.6 하이브리드 전륜구동 모델을 두 대를 이제 비교 시승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1.6 가솔린 터보의 연비는 약 한 10km대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1.6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은 18인치 휠을 적용했을 땐 약 17km대, 그리고 16인치 휠을 적용했을 때는 약 한 19km까지 나오는 상당히 좋은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소형 SUV에서 많은 판매를 보여주고 있는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SUV 최초의 하이브리드는 아니지만 현대자동차가 만든 현대자동차가 만든 SUV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최초 모델이 코나 하이브리드입니다. 일단 제가 주행하고 있는 차량은 1.6 가솔린 터보 차량을 제가 먼저 주행을 하고요. 그리고 반환점에서 다시 제가 코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올라와서 연비적인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지금 타고 있고요. 속도는 약 한 85km에서 90km 정도로 안전에 유의하면서 타 차량에 방해하지 않는 정도로 해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솔린 1.6 가솔린 터보 모델도 꽤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경부 만남의 광장에서 출발한 지 약 한 5km가 됐는데 벌써 13km가 넘어가는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나 하이브리드는 제 예상으로는 약 한 20km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 영상 마지막에 1년에 10,000km를 탔을 때 아니면 1년에 20,000km를 탔을 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차이, 그러니까 기름값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도 제가 리뷰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일단 눌러주시고 가시죠. 네, 제가 요즘에 구독자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1000명까지만 만들어주세요. 네, 현재 1.6 가솔린 터보, 자, 주행거리 41km 주행했고요. 연비는 18.7km. 마지막에 신호대기 하면서 3km가 0.3이 그냥 빠져버리네요. 시간은 35분 정도 걸렸고요. 1.6 가솔린 터보 모델 생각보다 뛰어난 연비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이브리드가 어느 정도 연비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나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도 똑같이
41km를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22.6밖에 안 나왔네요. 1.6 가솔린 터보와 약 한 3k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는데 이거는 운전자의 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제가 주행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주행을 하면 어느 정도 더 갭 차이가 나는지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스카도르입니다. 자, 오늘은 코나 하이브리드 차량과 코나 1.6 가솔린 차량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차가 하이브리드 차량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전면 디자인만 놓고 보면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잘 알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차량이 오른쪽에 라바 오렌지 색상이 1.6 가솔린 터보 차량이고요. 왼쪽에 파란색 차량이 코나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둘 차 모두 1.6 가솔린 엔진을 가지고 있지만 한 차는 전기 모터와 배터리 그리고 가솔린 엔진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1.6 가솔린 터보 차량은 가솔린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면 디자인을 보시면 사실 숨은 그림 찾기에 거의 가까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딱히 다른 점이 없습니다. 전면만 봐서는 다른 점이 없는데, 자, 코나 하이브리드 1.6 터보 차량은 이 그릴 안쪽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릴 안쪽이 좀 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1.6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쪽 안쪽에 보면 한 3개? 3개의 이게 플랩이 있어요. 에어 플랩이 있어가지고 그릴에서 막아주는 게 아니라 그릴 안쪽에서 냉각이 필요 없다고 하면은 에어 플랩이 이렇게 닫힙니다. 닫혀서 공기의 저항을 줄여줘서 좀 더 연비의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 그 가솔린 코나 차량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보셔서 사실 뭐 큰 차이를 모르시겠지만, 자, 하이브리드 차량의 측면 뭐가 다를까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측면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현대자동차 친환경 차량에만 붙어있는 블루 드라이브 엠블럼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 가솔린 터보도 그렇지만 코나 하이브리드나 1.6 가솔린 터보 차량 두 차 모두 16인치, 18인치 옵션 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코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휠은 18인치 별 스타 휠이라 그러나? 이렇게 별 모양의 휠을 가지고 있고요. 16인치 휠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인치 휠을 적용하시면 복합 연비 약 19km라는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지만 18인치 휠을 적용을 하신다면 약 한 17.4km 정도의 연비가 좀 확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솔린 터보 차량 같은 경우는 16인치를 선택하거나 18인치를 선택하거나 그렇게 연비 차이가 없습니다. 약 한 11km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점은 1.6 가솔린 터보 모델에는 여기 한국 타이어 배트스톤 노블 2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1.6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미쉐린 그린 X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측면에서 사실 어떤 차량이 하이브리드인지 어떤 차량이 1.6 가솔린 터보인지를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휠과 옆에 블루 드라이브 엠블럼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뒤쪽 또한 어느 차가 하이브리드냐고 물어보시면 사실 그냥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냥 엠블럼을 제외하고 본다면 다 똑같은 차량인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렇게 하이브리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 가솔린 터보는 1.6 터보 4륜구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늘 리뷰하는 차량들은 1.6 가솔린 터보 4륜구동 모델이고요. 코나 차량은 전륜구동의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자, 1.6 가솔린 터보 엔진 TGDI 엔진은 상당히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엔진인데요. 자,
오늘 소개할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은 현대에서 만든 최초의 SUV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동일한 엔진과 동일한 미션을 적용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지만,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은 생산량에 대한 문제로 구입하려면 좀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런 반면에 코나 하이브리드는 상당히 꽤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1.6 GDI HEV 하이브리드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1.6 하이브리드 가솔린 엔진은 105마력의 최대 토크 15토크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6 하이브리드 전용 가솔린 엔진이고요. 여기에 전기 모터 43.5마력의 그리고 최대 토크 17.3의 32kW의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약 141마력의 6단 DCT 변속기를 더하고 있어서 꽤 괜찮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연비를 위한 차량인데요. 16인치 타이어를 적용하면 19.3km의 좋은 복합 연비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멋을 더하는 18인치를 적용하시면 17.4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 터보가 11.4km로 사실 11km, 16km, 19km 뭐 이렇게 연비가 좀 나눠지긴 하지만 이게 사실 주행 거리나 이런 차량 주행에 따른 그런 부분으로 내가 하이브리드가 좀 어울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코나 하이브리드는 상당히 매력적인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코나 1.6 디젤이나 1.6 가솔린은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나 하이브리드의 다른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의 디자인이 다릅니다. 계기판의 디자인은 일단은 하이브리드에 관련된 이렇게 차지 그리고 EV 파워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RPM 게이지는 딱히 따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딱히 다른 부분이 없어서 특별히 뭐 이질감적인 부분은 딱히 뭐 찾아볼 수가 없네요. 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도 뭐 크게 다름이 없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때문에 그런지 OK 버튼의 이런 버튼 조합이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나 하이브리드를 꼭 사야 되는 이유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소형 SUV에서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간 차량은 하이 클래스 SUV라고 부르고 있는 기아 자동차의 셀토스 그리고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10.25인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뭐 코나 가솔린 모델이나 코나 디젤 모델에도 10.25인치가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 10.25인치가 들어가는 차량, 소형 SUV 중에 들어가는 차량은 뭐 소울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소울은 좀 제외하고 기아 자동차 셀토스 그리고 현대자동차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만 10.25인치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드라이브 모드나 그리고 4륜구동 모델이 없기 때문에 4륜 락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심심한 느낌이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그래도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놓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매뉴얼 모드로 바꿔주신다면 이제 일반 드라이브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드라이브 모드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에코 모드로 돌아오기 때문에 에코 아니면 스포츠로 주행이 가능하십니다. 자, 또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사이드 브레이크가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코나 가솔린 모델이나 코나 디젤 엔진 모델을 타보신 분이라면 여기에 옆집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이런 사이드 브레이크가 사라지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 홀드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 오토 홀드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토 홀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계기판에 오토 홀드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네, 생성이 되면 드라이브 모드에서
브레이크를 길게 밟으면 오토 홀드가 초록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가 지가 알아서 드라이브 모드지만 브레이크를 밟고 대신 밟아주기 때문에 잠시 신호 대기에서 굳이 P 모드를 하지 않아도 브레이크를 발로 떼고 있어도 이제 차가 굴러가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자, 2열 공간에 특징이 생겼습니다. 바로 2열에 열선 버튼이 생겼다는 건데, 사실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더워서 2열 열선의 중요도가 딱히 느껴지지 않지만 겨울에 2열 좌석에 대한 배려도 꽤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 이번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은 단순히 연비뿐만 아니라 10.25인치의 커다란 인포테인먼트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최초의 SUV 하이브리드라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카트홈이라는 IoT 시스템이 적용됐기 때문에 코나 안에서 IoT 가전제품을 사용하신다면 연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하나의 큰 매력일 것 같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 차량의 연비 대결, 연비 비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나 하이브리드를 주행을 하면서 이 차량의 느낌이 어떤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는 용인 에버랜드거든요. 용인 에버랜드 주차장에서 이제 다시 더 K 호텔로 출발할 건데요. 현재 64km를 주행했고 연비는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 17km의 주행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모델은 어떨까? 자, 하이브리드 모델은 현재 나와라 64.7km에 22라는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가 운전할 거기 때문에 좀 더 연비를 좀 높여가면서 연비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인 에버랜드에서 출발해서요, 약간 반포 정도까지 올라왔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정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정속 주행으로 시속 80에서 90km 정도 주행을 하면 연비가 한 18km로 꽤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오히려 이 충전을 좀 하면서 EV 모드로 달려야 되는데 고속 주행에서는 오히려 하이브리드 모델이 연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이제 막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좀 더 연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코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하자면 코나 디젤, 코나 가솔린, 모두 코나 LPG 튜닝 차량까지 다 타봤는데 코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되게 스포티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서 살짝의 악셀링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소형 SUV 차량입니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보니까 조금 좀 차량이 좀 안 나간다라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래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코나 가솔린을 타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보면 차가 왜 이렇게 안 나가지? 라는 힘이 좀 부족한 느낌, 그런 느낌은 좀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히는 도로에서는 오히려 연비가 상당히 더 저 차량에 비해서 연비가 상당히 좋아지고요. 또한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 디젤 엔진보다는 조용하지만 그래도 1.6 가솔린 터보 차량을 타고 이 차량을 타니까 굉장히 정숙성, 그리고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엔진 진동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적어지기 때문에
꽤 만족스러운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12.25인치 화면은 상당히 매력적인데 이거 되나? 아닌데? 8인치 화면에서 10.25인치는 좀 상당히 갭 차이가 많이 나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신호를 걸리면 여기 있는 오토 홀드 버튼으로 좀 더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나 SUV과 코나 기존 1.6 디젤이나 1.6 가솔린 모델에 비하여 상품성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주행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꽤 만족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가속감으로 이제 그 급가속을 하면 나쁘지가 않은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RPM으로 따지면은 한 2000에서 3500 RPM 정도 속도에서는 차량이 1.6 가솔린 터보 모델보다 조금 뒤처지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1.6 가솔린, 코나의 1.6 가솔린 터보는 굉장히 스포티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차량과 가속감으로 비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6 가솔린 터보 차량은 좀 스포티함을 중시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릴 것 같고요. 코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도심 주행이 좀 많으신 분들 중에서 디젤의 특유 엔진 진동이나 소음,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십시오.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이질적인 부분이 싫다.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1.6 가솔린 터보보다 연비가 좀 더 좋은 차량을 원한다고 하시면 이 차량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1.6 가솔린 터보보다 코나 하이브리드가 월등히 좋다는 아니지만 연비적인 부분에서 코나는 좀 코나 1.6 터보는 스포티하게, 그리고 코나 하이브리드는 좀 더 부드럽게, 그리고 연비가 좋은 차량으로 디젤 엔진의 연비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복합 연비나 이런 거를 보면 만 킬로 주행 시 디젤과 딱히 다름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젤 엔진의 연비, 그리고 가솔린보다 더 좋은 정숙성을 원하신다면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천합니다. 더군다나 이 8인치를 보다가 10.25인치를 보면 그냥 코나 하이브리드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종 마무리는 더 K 호텔 도착해서 연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또한 오늘 주행한 것만 가지고 이제 10,000km 그리고 20,000km 연간 한 20,000km 정도 주행했을 때 어느 정도 유류 가격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코나 용인을 다녀오는 코스로 다시 더 K 호텔에서 사실 출발을 했는데, 주유 때문에 만남의 광장에서 주유를 하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더 K 호텔의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요. 일단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주행 연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에서 양지 사거리를 찍고, 그리고 다시 에버랜드를 다녀온 코스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한 100km 정도 나왔거든요.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정확히 100.5km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16.5km 리터가 나왔습니다. 주행 시간은 2시간 정도 주행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막히는 도로, 그러니까 갈 때는 하나도 안 막혔고 올 때는 서울 근교에서 막혔는데, 그런 점에서는 1.6 가솔린 터보 만족스러운 연비입니다. 사실 1.6 가솔린 터보가 쏘면, 제가 기억했던 게 1.6 가솔린 터보로 한 100km 정도를 쏘면서 달리면 한 7km 정도 나오거든요. 상당히 안 좋은 연비를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게 1.6 가솔린 터보인데, 그럼 1.6 하이브리드,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임판차 제가 번호판 달아가지고 출발한 거더라. 115km. 자, 똑같이
5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시간은 2시간 11분인데 촬영하느냐고 시간은 조금 다르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연비는 23.0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연비 차이로 보면 약 한 6km 정도 연비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두 차량 모두 18인치 휠을 적용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4륜구동 시스템이고 그렇다는 점에서는 두 차량의 연비 한 6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좀 더 장거리로 보면 조금 더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똑같이 18인치 기준으로 만약에 오늘은 4륜구동,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이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1.6 가솔린 터보 모델도 전륜구동이라고 치면 약 10,000km 정도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가솔린 모델은 10,000km 정도 주행하면 1,400원 정도 잡고 127만원 정도의 주유비가 나오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10,000km에 약 한 8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단순 이거는 복합 연비만으로 계산했을 때 내용이고요. 그래서 10,000km 주행 시 약 한 46만원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약 한 350만원 정도 차이가 있어서 차량 가격으로 뺀다면 한 7만 km 정도 주행하면 차량 가격만큼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에 들어간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나 그리고 2열 열선 그리고 오토 홀드나 파킹 브레이크 이런 것까지 다 따진다면 사실 한 4만 km 이상 주행하면 코나 하이브리드가 연비적인 부분에서 좀 더 이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1.6 가솔린 터보 코나 모델과 그리고 1.6 하이브리드 코나 모델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실제 구매를 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약 한 4만 km 정도 나는 쏘지 않는다, 달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코나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천하고요. 좀 더 스포티함을 원하신다, 그리고 1년에 10,000km에 50만원? 그거 별거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 전 1.6 터보 모델을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코나 영상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직까지 구독을 안 눌러주시는 분들 찾아갑니다.